안녕하세요. 대형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아모레퍼시픽이고요. 아모레퍼시픽에 관련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모레퍼시픽 말고도 최근 대한민국 화장품 기업들은 과거만큼 중국에 대한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중국은 왜 과거만큼 한국 화장품을 소비하지 않을까라고 보게 된다면 최근 중국 MG 중심으로부터 거차우와 C뷰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슈를 살펴보기 전에 다른 이슈부터 먼저 살펴보게 된다면 코스닥스에 대한 이슈가 있다라는 거죠. 일단 아모레퍼시픽이 코스닥스에 대한 지분을 추가 인수하게 되면서 현재 지분을 93.2%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코스닥스에 대한 앞으로의 실적이 올해 5월 달부터 아모레퍼시픽 연결 실적으로 반영이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코스닥스에 대한 현재 상황을 간단하게만 살펴보게 된다면 2022년도에 2,044억에 대한 매출을 냈고 또 2023년도에는 4,670억 원에 대한 매출을 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스 같은 경우는 이 흐름이 24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아가지고 목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각각 6천억과 2천억으로 잡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코스닥스 같은 경우는 최근 매출을 봤었을 때 해외 비중이 90%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많은 수요가 있는 게 북미 지역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은 코스닥스를 통해서 북미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을 했고 또 코스닥스가 24년 내 예상치처럼 좋은 매출이 나오게 된다면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실적에 긍정적인 이슈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코스닥스가 이제 연결 실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중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제외하고 보게 된다면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이 제품을 팔았을 때 어떻게 판매를 하냐라고 보게 된다면 이 경로가 순수 국내에서는 49%, 면세로는 12%, 해외 법인 및 수출로서는 39%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면세와 해외 법인 및 수출을 봤을 때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는 중국이다라는 거죠. 근데 최근 이런 중국에 대한 시장을 봤었을 때 이런 중국 화장품주 수비군을 보게 된다면 90년대부터 00년도에 출생한 19세부터 35세에 대한 여성이 가장 많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전에 이제 가장 많은 화장품을 소비했었던 연령대는 이제 7080 세대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소비자 7080 소비자를 제치고 현재 MZ 세대가 가장 많은 화장품을 구매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세부터 24세가 12%, 25세부터 29%가 36%, 30세부터 35%보다 30세부터 35세까지 40%를 차지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MZ 세대에 대한 특징이 보게 된다면 과거 7080 세대에 비해서 어떤 외모에 대한 관심이나 뷰티에 대한 소비가 높기는 한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문화적과 어떤 민족적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거차오에 대한 소비가 크다라는 거죠. 거차오라는 건 즉 애국 소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애국 소비에 대한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어떤 화장품을 구매할 때도 굳이 해외 유명 브랜드를 맹목적으로 선호하는 게 아니라 중국에 대한 자국 브랜드를 많이 사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처에 대한 관심 연령대의 비중을 봤었을 때 여기서 지오링허우랑 파링호우랑 치링허우를 봤었을 때 이 나이대가 MZ 세대고 이 MZ 세대에 대한 거차에 대한 관심 비중이 제일 크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MZ 세대로부터 거차에 대한 열풍이 불게 되면서 C뷰티에 대한 수요가 자연스럽게 증가하다 보니까 이제 K뷰티에 대한 수요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차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다 보니까는 특히 2016년도에 외국 제품에 대한 검색률이 55%였고 중국 제품에 대한 검색률이 45%였는데 이런 거처에 대한 관심 연령대 비중이 커지게 되면서 21년도에는 외국 검색 제품은 한 20%도 되지 않고 중국 제품이 75% 정도 차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C뷰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이제 아모레 퍼시픽에 대한 중국 법인 영업이익도 23년도에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고 또 중국 범에 대한 매출 비중도 과거에는 30%에 육박을 했지만은 23년도에는 거의 15% 수준까지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화장품 매출은 C뷰티뿐만 아니라 면세에 대한 이유도 존재한다라는 거죠. 일단 면세에 대한 부분에서는 결국에 면세를 통해서 중국인에 대한 어떤 수혜를 많이 입게 되려면 중국인이 이제 국내로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2023년도 8월 달까지는 국내 중국인이 한국으로 많이 들어오지 않았죠. 하지만 8월 달 이후로부터 중국 정부가 한국으로 여행을 허가하게 되면서부터 이제 면세점에 대한 어떤 리오프닝이 있지 않을까라고 했었지만은 실제적으로 8월 달이 되다 보니까 과거에는 면세점에 대한 소비가 많았던 단체 중국인이 많았지만은 실제로 이번에 들어온 중국인들은 어떤 면세점에 대한 소비가 적은 개인 어떤 여행객들이 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면세점에 대한 소비가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화장품 업계가 조금 타격을 받았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중국에 대한 K-뷰티가, C뷰티가 어디까지 상승할 건지 지속적으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현재 중국에 대한 화장품과 한국에 대한 화장품의 가장 큰 차이는 성능 부분과 디자인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성능과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중국 제품보다 국내 제품이 우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어떤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마케팅을 잘 하게 된다면 아모레퍼시픽이 중국 시장에서 다시 한번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보니까 아모레퍼시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주가를 보게 된다면 그렇게 크게 볼 건 없고 현재 이평선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뭐 이런 박스권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차트를 보게 된다면 이때까지만 해도 이런 박스권에 대한 흐름을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 이 하단 부분을 이탈을 하고 다시 반등이 오게 되면서 이런 12만 500원 부근 5천원 부근을 안착하나 했으나 다시 하락 이탈하게 되면서 현재 이 박스권 하단 부분에 저항을 맞고 내려오는 상황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 상황이 지속이 되다 보면은 5평선 10평선, 20평선 하락하고 60평선도 하락을 하게 되면서 120평선과의 데드 크로스가 나다 보니까는 중장기적으로도 하방에 대한 힘이 조금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마련이 되게 된다면 얘가 다시 한번 이런 11만 6천 원 부근에서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13만 원 부근에서 추가적인 저항을 맞고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당장 뭐 상승 시나리오를 생각하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당장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매출액 상황도 좋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주가의 차트 흐름도 좋지 않다 보니까 당분간은 조금 관망하는 시나리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보니까 아모레퍼시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원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